하반신이 마비된 소녀는 약병 아래에 또 다른 라벨이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엄마가 건네주는 약을 받아 먹었고 엄마가 떠나자마자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녀는 이 약이 대체 무엇인지 필사적으로 알아내고 싶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릴리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당뇨병과 천식을 앓았고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18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해왔고 매번 엄마가 가져다 주었으며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엄마가 자기 자식을 해칠 수 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가 쇼핑을 마치고 돌아온 후 릴리는 초콜릿을 꺼내려고 쇼핑백에 손을 넣었다가 안에 있는 약병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 점은 이것이 자기가 먹는 약임에도 불구하고 라벨에는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엄마의 발소리가 다가오는 것을 듣고 릴리는 물러서야 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평소처럼 약을 가져왔을 때 릴리는 낮에 본 것을 떠올리며 망설였습니다. 약병에는 분명히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엄마는 의사가 실수한 것이라며 안심하고 쉬라고 말했습니다. 릴리는 결국 엄마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복용량이 계속 늘어나자 그녀는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릴리는 우등생이었습니다. 다리는 움직이지 못했지만 직접 만든 기계팔을 이용해 높은 선반 위에 약을 꺼냈습니다. 방에서 나왔을 때 우편 트럭이 막 다녀간 것을 보고 그녀는 리프트를 타고 서둘러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 문을 열려고 할 때 엄마와 마주쳤습니다. 엄마는 우편물에 아무것도 없다며 편지가 도착하는 즉시 릴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릴리는 자신이 가져온 약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위 라벨 아래에 또 다른 라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더 이상 엄마를 믿지 않았습니다. 약을 먹을 때마다 몰래 뱉어냈습니다. 그녀는 이 약이 실제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엄마가 깊이 잠든 사이 릴리는 조용히 리프트를 타고 컴퓨터로 가서 온라인으로 약을 검색하려 했지만 집에 인터넷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날 릴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과수원에 물을 주는 것을 보고 테이블 위에 약병을 쳐다본 후 약국에 전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사람은 엄마의 오랜 친구였고 번호를 듣자마자 릴리의 집에서 온 전화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겁이 난 릴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엄마는 여전히 밖에서 물을 주고 있었고 그녀는 무작위로 낯선 사람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은 친절했고 그녀는 약의 이름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심장병 약이며 알약이 빨간색이어야 한다고 말했지만 그녀 앞에 있는 것은 초록색이었고 분명히 맞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릴리는 패닉에 빠졌고 왜 엄마가 자신에게 이상한 약을 주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찾기 위해 저녁 식사 중에 릴리는 엄마와 함께 다음날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다음날 떠나기 전 릴리는 이 기회를 이용해 진상을 규명할 계획으로 모아둔 알약들을 몰래 주머니에 쑤셔 넣었습니다. 곧 모녀는 영화관에 도착했습니다. 영화가 중간쯤 상영되었을 때 릴리는 물을 너무 많이 마셔서 화장실에 가야 한다고 말하며 성공적으로 극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타고 가장 가까운 약국을 찾았지만 계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기 차례가 될 때쯤이면 영화가 끝날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모든 사람에게 먼저 가도 되냐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한 남자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그녀의 상황을 보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녀는 마침내 맨 앞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약사가 어떻게 도와드릴지 묻자 그녀는 주머니에서 초록색 알약을 꺼내 이것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 대답은 그녀를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약은 가축용이었습니다. 정식 명칭은 근육 이완제였고 장기간 복용하면 다리의 감각을 완전히 잃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릴리는 거의 믿을 수 없었고 바로 그때 엄마가 나타났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다가와 의사를 쫓아내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갑자기 엄마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롭게 손을 들었고 마취 주사기가 릴리의 대동맥에 꽂혔습니다. 곧 그녀의 의식은 흐려졌고 엄마의 품에 쓰러졌습니다. 다시 깨어났을 때 릴리는 집에 돌아와 있었습니다. 신체적으로는 괜찮았고 엄마는 아침 식사까지 준비해 주었지만 그녀의 머릿속에는 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문으로 걸어가 문고리를 돌렸지만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밖에서 문을 막아버린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우등생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내밀어 옆방으로 간신히 이동했고 머릿속에서는 수학 지식이 빠르게 회전했습니다. 그녀는 먼저 간단히 무언가를 먹어 힘을 되찾고 전선 몇 개를 찾아내고 멀티탭에 멀티탭을 연결해 거리를 늘리고 침대에서 인두기와 담요를 가져온 다음 마지막으로 물을 한가득 머금었습니다. 준비가 끝나자 그녀는 천천히 창문 밖으로 기어나와 전선을 끌며 지붕을 따라 힘들게 기어갔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곧 반대편 방의 창문에 도착했지만 예상대로 유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두기를 꺼내 멀티탭에 꽂고 끝이 빨갛게 달아오르기를 기다린 다음 유리에 갖다 댔습니다. 유리는 열 때문에 금이 갔습니다. 그녀는 인두기를 옆으로 던지고 입에 머금고 있던 물을 유리에 뱉었고 뜨거움과 차가움의 급격한 대비로 유리는 즉시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담요로 파편을 덮고 성공적으로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갑자기 천식이 발작했습니다. 그녀는 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문에 도착해 빗장을 풀었고 성공했습니다. 약을 먹은 후에야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휴식을 취한 후 릴리는 떠날 준비를 했지만 리프트가 갑자기 고장났습니다. 엄마가 전원을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리프트가 없자 그녀는 먼저 휠체어를 아래로 던진 다음 고통스럽게 굴러 내려가야 했습니다. 다행히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고 상체는 여전히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동안 약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말에 약간의 감각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축하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오기 전에 떠나야 했습니다. 도움을 청할 사람을 찾고 싶을 때 멀리서 차 한 대가 다가왔습니다. 엄마일까봐 두려워 한 걸음 물러서 지켜보았는데 우편 트럭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쁨에 넘쳐 그녀는 서둘러 길로 나가 몸으로 트럭을 멈춰 세웠습니다. 운전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살았다고 생각했을 때 엄마가 돌아왔습니다. 운전사는 겁먹지 않고 그녀를 경찰서에 데려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갑자기 엄마가 달려나와 운전사의 대동맥에 마취 주사를 꽂았습니다. 릴리는 다시 한번 절망에 빠졌습니다. 깨어났을 때 그녀는 거의 알지 못하는 지하실에 있었습니다. 구석에 있는 우편함이 그녀의 눈에 띄었고 안에는 그녀의 대학 합격 통지서들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내내 그것들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낸 후 릴리는 진정하고 돌아보니 엄마의 이름이 적힌 또 다른 신발 상자가 보였습니다. 바닥의 사슬은 그녀의 휠체어에 묶여 있었지만 바퀴는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많은 서류와 그녀의 어릴 적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2006년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억하는 한 항상 하반신 마비였지만 사진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비는 분명히 장기간의 약물 복용으로 인한 것 같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상자 안에 엄마의 딸이 태어난 지 2시간 만에 사망했다는 병원 사망 진단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릴리는 18살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녀는 엄마의 친딸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엄마는 자기 자식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고 다른 집의 아기를 훔쳤던 것입니다. 아이를 향한 뒤틀린 사랑을 충족시키기 위해 그녀는 18년 동안 릴리에게 온갖 종류의 약을 주어 죽은 자기 아이와 같은 병인 당뇨병, 전식, 그리고 마비를 앓게 만들었습니다. 진실을 알게 된 릴리는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녀의 삶과 꿈은 모두 이 여자에 의해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는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 자신이 진짜 엄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여자가 무슨 말을 하든 릴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릴리가 꼼짝도 하지 않자 엄마는 그녀에게 또 다른 마취 주사를 놓을 준비를 했습니다. 겁에 질린 릴리는 구석으로 물러났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18년 동안 자신을 키워준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었다니. 갑자기 릴리는 선반 위의 독약을 발견하고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엄마는 18년 동안 자신을 키웠고 절대 자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릴리는 마음을 굳게 먹고 독약을 입에 쑤셔 넣으셨습니다. 엄마는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릴리의 생각대로 엄마는 그녀를 병원으로 급히 데려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즉시 그녀에게 위세척을 했습니다. 며칠 후 릴리는 깨어났지만 독약에는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하거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문제는 엄마가 여전히 문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알람을 눌러 간호사를 부르고 필사적으로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간호사는 그녀에게 공책에 글을 쓰라고 했지만 그녀가 다 쓰기도 전에 간호사는 코드 블루 때문에 불려나갔습니다. 추측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분명히 엄마의 지시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간호사가 떠나자마자 엄마는 그녀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휠체어에 앉아 릴리는 눈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려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곧 간호사는 릴리가 없어진 것을 알아채고 경비원에게 알렸고 공책에 휘갈겨 쓴 엄마라는 단어를 보고 대략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했습니다. 한편 엄마는 릴리를 계단 쪽으로 밀고 있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이미 닫혔고 엄마가 걱정하고 있을 때 릴리는 갑자기 고개를 들어 대학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꿈은 다시 그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엄마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휠체어를 밀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분명히 릴리는 앉아서 운명을 기다릴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발을 브레이크로 사용하여 휠체어를 멈추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찰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우리는 집에 갈 거야. 총에 맞은 엄마는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녀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릴리는 구조되었습니다. 순식간에 10년이 지났습니다. 릴리의 다리는 점차 회복되었고 이제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감옥에 있는 엄마를 찾아가 다리가 나아지고 있으며 곧 보통 사람처럼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순수한 공포의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릴리는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입에서 알약 3개를 뱉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엄마가 그 약을 복용해 온 것 같았습니다. 사랑해요, 이 엄마. 자, 입 벌려요. 이 엄마는 무자비했지만 릴리가 훨씬 더 무자비하고 더 계산적일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주인공이었다면 똑같이 했을까요? 다음에 또 만나요.